저는 18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죠. 착한 딸은 부모에게 절대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길 바라셨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빠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였어요. 그리고 물론 결코 행복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던 해 저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탈출하기 위해 애를 썼고 탈출했죠. 정말 잘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차량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큰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완전히 말이죠. 오른쪽 팔뼈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손목도 모두 부러졌죠. 어깨뼈 쇄골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갈비뼈는 전부 부러져서 폐와 간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척추 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구하러 왔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척추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낸 2달 반의 시간은 정말 끔찍하고 끔찍했습니다. 당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와서 말하기를 예술가가 꿈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주부에 만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시는 펜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의사가 또 내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척추 상황이 몹시 안 좋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몰아쉬고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손상된 척추의 심은 고정 장치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아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루는 오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손이 완전 불구가 됐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병원에서 이 흰 병만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환자복도 입기 싫어. 물감이랑 작은 캔버스를 가져다 줘.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제가 완성한 첫 작품은 내 죽음의 침대에서입니다. 병원은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곳이기도 하죠. 그건 제 치료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치료입니까?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이 내 마음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예쁘다. 다채롭네요.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안에 슬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저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전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라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라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이고 날 위해 이 순간을 완벽하게 할 거야. 내 두려움과 맞서 싸울 거야. 그래서 종이 위에 제 모든 두려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제가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이혼입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하겠다고 결심하자 두려움은 내가 만든 허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아주자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것은 저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죠. 세상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꿈은 입양되는 거였죠. 슬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가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면 됐어요. 저는 기관들을 찾아가 제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2년 뒤 아주 작은 마을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당신이 무니바 마자리입니까?
이곳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기뻐 외쳤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입양할게요. 지금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그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2일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6살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만약 휠체어에 앉아야만 한다면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완벽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중 앞에 더 서려고 결심했어요. 그림을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TV에서 앵커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과 아동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는 BBC가 선정한 100대 여성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의 30 언더 30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 중 한 가지, 이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안락한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엄청난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일이 굴러가지. 이게 제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죠. 저는 결코 휠체어를 타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인생이라는 시험과 실험입니다. 이 시험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쉬운 것을 기대할 때 삶은 여러분에게 레몬을 주고 여러분은 레모네이드를 만들겠죠. 그러므로 인생을 탓하지 마세요. 시련은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아니요. 실패는 선택하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스스로가 완벽하길 바랍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관계, 완벽한 커리어.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해 보일 수 있는지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완벽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죽지 마세요. 우린 모두 어차피 죽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모든 순간을 끌어안으세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래야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모든 순간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